안녕하세요. 김보미입니다. 영어 이름은 스프링에서 S를 띤 프링입니다. 저는 지금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UX 파트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디플로가 UX가 중요한 프로젝트이다 보니 제가 담당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는 디플로를 구축하면서 고민했던 부분과 그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접근했는지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발표 내용에 코드는 한 줄도 안 나오니까 참고 부탁드려요. 발표 순서는 먼저 디플로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사람처럼 듣고 말한다는 것, 이해한다는 것, 그리고 보다 편리하게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플로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여러 언론 자료에서 미리 접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디플로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 만든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미션을 달성하는 AI 솔루션입니다. 단순히 미션을 달성하는 것보다는 사람처럼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특징을 좀 더 살펴볼게요. 먼저 AI 드리븐을 꼽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AI 스피커와의 대화가 사용자의 질문에 그냥 답변을 하는 형태였다면 디플로에서는 AI가 먼저 다양한 질문도 하고 화제도 바꾸면서 주도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갑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자연스러운 화제 전환입니다. 현재 스피커에서는 AI가 질문을 하면 답을 얻거나 시간이 지날 때까지 다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데요. 디플로에서는 유연하게 화제를 바꿔가며 대화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풀 듀플렉스 환경입니다. 스피커처럼 띵 소리가 울려야 질문을 하고 답을 듣는 것이 아니라 AI는 항상 듣고 있고 사용자는 항상 말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부분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목소리, 말투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시연 영상을 볼까요? 저희가 미용실 예약으로 데모를 준비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용실입니다. 저 이번 주말에 예약 좀 하려고요. 어떤 디자이너 선생님으로 해드릴까요? 아무나 잘하시는 분으로 해주세요. 예약 가능한 선생님 중 잘하시는 분으로 예약해드릴게요. 어떤 시술 하세요? 커트하면 얼마예요? 커트는 여성 컷, 디자인 컷이 있는데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여성 컷이요. 여성 컷은 3만 원이에요.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대략 30분 걸려요. 그럼 그렇게 예약해주세요. 몇 시로 예약해드릴까요? 영업시간이 어떻게 되죠? 저희는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업해요. 그럼 오후 1시로 해주세요. 오후 1시는 토요일, 일요일 다 가능해요. 언제로 하시겠어요? 토요일로 해주세요. 네, 토요일 오후 1시 국화 선생님으로 여성 컷 예약해드릴까요? 토요일 말고 일요일로 해주세요. 네, 일요일 오후 1시 국화 선생님으로 여성 컷 예약해드릴까요? 네. 여성 컷은 근데 카톡으로 예약 문자. 네네. 주차장 있어요? 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돼요. 얼마예요?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네, 알겠습니다. 카톡으로 예약 문자 보내드릴게요.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미용실 직원이 예약 내용을 저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 만든 업무용 메신저 카카오 워크를 통해 받아보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카톡에서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원은 예약 성공뿐만 아니라 예약 취소, 예약 보류, 혹은 고객이 특이한 요구사항이 있을 때 필요에 따라 통화 내역을 요약하며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기존의 AI 대화 시스템은 예약해주세요 라고 사용자가 요청하고 AI가 몇 시로 해드릴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사용자가 AI의 질문의 답변이 아닌 다른 질문, 몇 시에 문 열어요? 라고 물어봐도 답을 주지 않고 아까 하던 질문, 몇 시로 해드릴까요? 를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딥블루를 적용하면 몇 시로 해드릴까요? 라는 질문에 몇 시에 문 열어요? 라고 영업시간을 묻는 질문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어요 라고 답변을 해줄 수 있고요. 이전 예약 질문에 대한 답을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예약을 진행해 줍니다. 이런 대화의 자연스러움 뿐만 아니라 사용자를 기억해서 다시 대답해주는 등의 다양한 기능도 수행할 수 있는데요. 한번 시연 영상을 보시죠. 안녕하세요. 미용실입니다. 저 머리 좀 자르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하셨던 미소 선생님으로 봐드릴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날짜랑 시간 말씀해주세요. 내일 5시요. 네, 금요일 오후 5시 미소 선생님으로 남성컷 예약해드릴까요? 아, 죄송한데 잠시만요. 네, 아, 죄송한데 제가 다시 걸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용실입니다. 저 아까 전화했던 사람인데요. 금요일 오후 5시 미소 선생님으로 남성컷 예약해드릴까요? 네. 딥블루는 고도화된 STT, TTS, 대화 엔진의 기술로 이루어졌고요. 전화뿐만 아니라 챗봇, 카카오 미니 등 다양한 인터페이스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찰떡같이 알아듣고 자연스럽게 발화하는 것이 모든 대화에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딥블루가 가능한 것은 미용실 예약이라는 정해진 미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오픈 도메인, 주제가 없는 대화에서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대화는 어렵습니다. 딥블루는 사람처럼 듣고 말하고 이해하며 미션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처럼 듣고 말한다는 것은 뭘까요? 사람처럼 듣고 말하려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언제든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억양, 톤 등이 달라지고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아와 같은 미사여구, 관투사 등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말하기 전에 뜸을 들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끼어들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말하는 중간중간에 적절하게 리액션도 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대화의 특징을 녹이려고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항상 사용자가 말할 수 있고 그걸 들어주기 위한 풀 듀플렉스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전화 환경의 특징은 계속 정보를 송신하고 수신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러한 전화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사용자의 음성은 게이트웨이를 통해 음성 엔진에 전달되고 음성 엔진에서 텍스트로 변환되어 음성학적 정보와 함께 꼴 베이스드 봇에 전달됩니다. 꼴 베이스드 봇은 크게 DM과 NLU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NLU 영역은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인텐트를 분류하는 모델과 컨텍스트를 반영한 엔티티 추출 모듈이 있고요. DM에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동작하는 리치한 다이얼로그 매니저와 NLG가 있습니다. NLG에서 만든 문장은 TTS를 통해 사용자에게 다시 전달됩니다. 이러한 구조로 풀 듀플렉스, 딥블루 환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딥블루에서 음성 엔진의 특징을 보면 먼저 8kHz 음향 모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전화망의 경우 기본적으로 8kHz 음질이기 때문에 8kHz 데이터로 학습된 전화망 전용 음향 모델이 필요합니다. 시나리오에 기반한 언어 모델이나 노이즈 캔슬링은 당연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신경 썼던 부분은 질문과 성별 등을 인식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음성 엔진에서 음성을 인식한 텍스트 정보를 대화 엔진으로 보내는데요. 딥블루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텍스트 정보뿐만 아니라 음성 엔진이 판별한 다양한 음성학적 정보를 함께 대화 엔진에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성별 판별 정보라던가 아니면 질문을 판단할 수 있는 음성학적 정보를 같이 보내도록 했어요. 사용자가 3월 8일이요? 라고 답변을 하게 되면
기존 AI 시스템에서는 물음표 없이 텍스트 3월 8일이요가 전달되어서 질문인지 아니면 평서문인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딥플로에서는 프로소디 피처와 앞의 대화 문맥을 같이 분석하여 사용자가 질문을 하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도록 고려했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이 평소에 말할 때를 살펴보면 질문과 평서문이 음성학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행과 대화에 대한 분석이 함께 들어가지 않으면 프로소디 피처로만 질문과 평서문을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음성 정보와 대화 문맥에 대한 고려를 같이 했습니다. 사람 같은 대화를 위해서 TTS가 또 정말 중요한데요. 딥플로에서는 전화 목소리 톤으로 개발한 딥러닝 TTS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동일한 질문이더라도 매번 답변이 같지 않고 다채롭게 답변을 하잖아요. 딥플로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적용하려고 했고요. 먼저 대화의 흐름을 통해 적합한 간투사를 제너레이션해서 답변에 붙여주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간투사의 경우 매번 답변에 붙게 되면 오히려 인위적이고 어색할 수 있어서 랜덤 확률을 조정해가면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사용자가 답이 없어서 AI가 동일한 질문이나 답변을 반복할 때는 문장을 패러프레이징 하는 것을 고민했어요. 예를 들면 토요일, 일요일 중 언제가 좋으세요? 라고 물어봤다면 사용자가 답변이 없을 때는 날짜는 언제가 좋으세요? 혹은 언제가 좋으세요? 와 같이 답변을 변형해가며 더 사람처럼 다채로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고민했습니다. 풀듀플렉스 환경으로 언제든지 말할 수 있다 보니 대화의 타이밍 관리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AI가 답을 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도중에 끼어들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사용자가 문장 중간중간에 쉬면서 끊어서 말할 때의 처리, 그리고 사용자가 답변 후 침묵하고 있을 때,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답변 도중 끼어들 때, 현재 AI가 하고 있던 답변과 사용자의 발화가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하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 카톡으로 문자 보내드릴게요 라고 답변하려고 하는데 사용자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주차장 있어요? 와 같이 의미 있는 질문을 할 때는 답변을 바로 멈추고 사용자 발화에 답변을 해주고요. 사람들이 사실 전화 받을 때 의미 없이 네네, 와 같은 추임새 같은 거를 많이 말하잖아요. 이런 의미 없는 추임새에서는 답변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사용자가 답변 도중에 끼어들어서 AI가 답변을 완료하지 못했다면 아까 그 답변을 다시 말해야 할지 고민을 하였는데요. 사용자가 AI의 중단된 답변과 연관이 없는 주차장 있어요 와 같은 질문을 했다면 저희 주차장은 따로 없어요 라고 질문에 답을 하고 아까 멈췄던 답변 카톡으로 예약 문자 보내드릴게요 라는 답변을 다시 해주도록 했고요. 주차장 있어요? 질문을 하고 AI가 건물 지하 주차장에 있어요 와 같은 답변을 할 때 얼마예요? 와 같은 질문을 하면서 끼어들었다면 이미 주차장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판단하고 아까 멈췄던 답변을 다시 하지 않고 그냥 주차비에 대한 답변만 주기 위해서 고민했습니다. 사용자가 문장을 계속 쉬면서 끊어 말할 때 적절하게 간투사를 통해 호응을 하도록 했고 다음 사용자 발화와 함께 연결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아무런 말이 없고 침묵이 많이 흐른다면 AI가 먼저 화제 전환을 하도록 했습니다. 사람처럼 말하고 듣는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처럼 사람처럼 이해하기 위해 고민했던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대화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잠깐의 대화 속에서 화제가 아주 빈번하게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시대명사를 자주 사용하며 주어나 목적어를 생략하는 고맥락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딥플로에서는 화제 전환을 잘 대응하고 생략되는 대화의 숨은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게 많이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준비된 시나리오 외에 화제로 대화가 연결될 경우 매끄럽게 폴백 처리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예약을 가지고 대화 시나리오를 구성하다 보면 사람들의 대화가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다이어그램을 그려가면서 대화를 분석해 봤는데요. 예약을 해달라는 발화에서도 많은 인텐트가 있을 수 있고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화 시나리오를 구조화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골, 태스크, 턴, 세션의 개념을 정리했는데요.
먼저 저희가 정리한 꼴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로 예약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태스크는 꼴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순차적인 단계로 정의를 했습니다. 예약의 경우 스케줄링, 기장 확인, 가격 안내, 카톡 전송 이런 태스크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태스크들이 순차적으로 수행되도록 했습니다. 턴은 한 사람의 한 번의 발화를 의미하고 세션은 한 통의 전화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시 살펴보면 한 개의 통화 세션 안에 여러 개의 꼴이 있을 수 있고요. 한 개의 꼴은 보통 한 개의 봇으로 만들었습니다. 꼴 안에는 여러 개의 태스크가 존재하며 순차적으로 진행되도록 했고 한 개의 태스크 안에는 여러 개의 인텐트가 있도록 구조화했습니다. 꼴과 태스크가 없는 일반적인 인텐트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약에 대입해보면 예약과 스타일 문의라는 꼴이 있고 예약 안에는 스케줄링, 기장 확인, 가격 안내의 태스크가 존재하며 스케줄링이라는 태스크 안에는 예약 요청이라는 인텐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태스크와 꼴에 속하지 않는 인텐트는 영업시간, 휴일 문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스케줄링 태스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용실과 같은 경우 예약을 위해 날짜, 시간, 시술명, 디자이너명 4개의 엔티티를 받아야 되는데요. 스케줄링 태스크에는 예약 요청, 디자이너 추천, 예약 변경 인텐트가 있고요. 그리고 봇이 3월 8일 3시로 예약해드릴까요? 라는 컨펌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하기 위한 예약 컨펌 인텐트들로 구성됩니다. 예약을 위한 4개의 엔티티는 이 모든 인텐트들에서 다각도로 수집됩니다. 예를 들면 아무 선생님이나 추천해주세요와 같은 발화는 디자이너 추천 인텐트에 매칭되고 아무나라는 엔티티를 채우게 됩니다. 예약 컨펌 노 인텐트에서 3월 8일 3시로 예약해드릴까요? 라는 질문에 아니요, 4시에 국화 선생님이요 와 같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국화 선생님이라는 디자이너 엔티티와 시간 4시 엔티티를 다시 뽑을 수 있겠죠? 이렇게 예전에는 엔티티를 뽑아내기 위한 슬롯 필링이 인텐트에만 종속되어 있었다면 디플로가 적용되면서 태스크 단위로 확장되어 태스크에서 슬롯 필링을 진행하고 적합한 엔티티 추천도 하고 또 밸리데이션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슬롯 필링도 한 번에 한 개의 엔티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3월 8일 3시에 커트 예약해주세요 와 같이 한 번에 여러 개의 엔티티를 사용자가 말해도 엔티티를 모두 추출하고 밸리데이션을 순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엔티티를 채우기 위해서 수동적으로 질문만 하는 게 아니라 AI가 먼저 다각도에 추천을 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선생님은 이전에 한 선생님을 추천한다던가 주말이라고 하면 날짜와 시간을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예시로 살펴보면 3월 8일로 예약해주세요 란 발화는 예약 꼴 스케줄링 태스크에서 예약 요청 인텐트에 해당하는 발화이고요. 몇 시에 문 열어요? 라고 중간에 사용자가 물어보면 꼴과 태스크가 없는 영업시간 인텐트에 매칭되어 답변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나 추천해주세요 라고 발화하게 되면 진행 중이었던 예약 꼴 스케줄링 태스크로 돌아오게 되고 발화는 디자이너 추천 인텐트로 들어가서 계속 태스크를 수행하게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디자이너 추천과 예약 요청 인텐트에서 뽑힌 슬롯은 스케줄링 태스크에서 전체적으로 관장하게 됩니다. 여기 중간에 보이시는 것처럼 태스크 기반의 슬롯 필링 상황에서 다른 꼴, 다른 태스크, 다른 인텐트로 분류가 되면 거기로 전환되어서 답이 나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화제 전환이 자연스럽게 되려면 인텐트 분류가 매우 정확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분류 쪽을 살펴볼까요? 디플로에서는 사용자 발화와 컨텍스트를 같이 학습해서 기존의 발화만 가지고 인텐트를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발화와 컨텍스트를 같이 보고 인텐트를 분류합니다. 스케줄링 태스크에서 예약할게요 라고 사용자가 발화했을 때 어떤 스타일인지 봇이 질문하게 되고 염색이요 라고 답변을 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스타일 비용 태스크에서도 머리 얼마예요 라고 사용자가 발화했을 때 동일한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태스크가 동시에 혼합되어 진행되면 어떻게 분류해야 할까요? 예약한다고 말하고 AI가 날짜는요? 라고 물었지만 사용자가 다시 머리가 얼마냐고 묻고 염색이요? 라고 답변했을 때 이 발화는 스케줄링 태스크와 스타일 비용 태스크 중 어느 태스크로 가게 될까요? 여기서 염색이요는 앞에 발화 상황을 보고 스타일 비용 태스크로 가게 됩니다. 이처럼 디플로에서는 컨텍스트가 발생한 시간, 발화,
그리고 컨텍스트의 프라이어리티를 통해서 인텐트를 섬세하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컨텍스트 분류를 통해 이런 엔티티 트래킹도 가능한데요. 주차장 있냐고 물어본 후에 얼마예요? 라고 묻는 바라와 염색 예약한다고 한 후에 얼마예요? 라고 묻는 바라의 경우 컨텍스트를 통해서 주차장이 얼만지 묻는 바라로, 염색이 얼만지 묻는 바라로 분류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숨겨진 맥락을 파악하는 엔티티 트래킹이 가능합니다. 엔티티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바라하는데요. 예를 들면 염색 말고 커트할게요. 클리닉도 하려고요. 커트만 할게요. 이런 바라들은 조사만 달라지고 동사는 똑같이 한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꼭 구별을 해줘야 하는 바라입니다. 또한 머리를 자른다는 건 커트를 의미하는데 자른다는 표현은 문장에서 다양한 어미와부터 굉장히 많은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염색할게요. 머리 좀 자를게요. 오늘 머리 자를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해질 수 있고 이걸 커트 엔티티로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고민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머신러닝 기반으로 염색 말고는 엔티티에 낫 속성을 부여하고 클리닉도 하려고요는 add, 커트만 할게요는 only 속성을 부여해서 대화 엔진에서 엔티티 속성을 보고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cut, 자르다라는 용어를 엔티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했습니다. 사람처럼 느껴질수록 사용자는 더욱 다양한 바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바라들. 7시에는 꼭 나가야 하는데 좀 빨리 해달라고 선생님에게 말씀해주세요. 근데 혹시 주변에 기다릴 만한 카페 있나요? 저 진짜 단골이에요. 이런 바라들은 주요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사용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바라들이고 이런 정해진 시나리오 외의 바라들을 잘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런 바라들을 봇 분류, 인텐트 분류의 정확도 점수와 사용자 바라가 얼마나 길었는지, 그리고 사용자 화행이 요구인지, 명령인지, 평서문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여 다르게 처리하려고 했고요. 특히 대화의 어느 시점에서 이러한 바라들을 사용자가 했는지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크게는 이런 바라들을 3가지로 나눴고요. 시나리오와 연관성이 높지만 정확하게 분류가 어려운 경우, 시나리오와 연관성이 낮지만 요구, 명령, 질문 등에 해당하는 말, 그리고 시나리오와 연관성이 낮은 그 외 말들로 나누어서 각각 다른 답변과 다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의 바라는 정말 너무 다양해서 사실 한계가 많습니다. 다음은 사람이 보다 편리할 수 있도록 디플로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보통 가게에 전화했다가 다시 전화를 걸 때 아까 전화한 사람인데요. 오후 3시에 예약하려고 했던 사람이요. 라고 다시 모든 이전 전화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때가 되게 빈번하죠. 가게에선 오히려 정신이 없어서 잘 파악하기 어렵지만 디플로에서는 더 쉽게 케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잠깐 시연에서 보셨듯이 전화한 사람의 콜러 아이디를 기반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했고요. 모든 전화한 사람을 기억하는 것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예약 확정 직전까지 진행된 사람을 기억한다던가 중요한 고객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벤트나 조건 기반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전화했을 때 굳이 사용자가 다시 말하지 않아도 매끄럽게 예약을 이어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직원에게는 예약 내용 변동이나 중요 고객과 통화한 정보, 특이한 요구사항 등을 서머리해서 전달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챗봇과 전화를 유기적으로 넘나들며 예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화하다가 급하게 끊었으면 챗봇을 통해 이어서 예약을 진행할 수도 있고 혹은 챗봇으로 예약을 진행하다가 답답해서 전화를 하게 된다면 챗봇으로 한 내용을 다 말하지 않고 바로 전화로 이어서 하는 이런 씬들이 가능해지죠. 앞으로 디플로도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플로를 빨리 체험해보고 싶으실 텐데요. 디플로는 내년에 저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 구축한 커넥트 센터에서 첫 선을 보이게 될 겁니다. 커넥트 센터에 적용하기 위해서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한데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표현 방식이 있잖아요. 장황하고 길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띄엄띄엄 말하는 사람도 있고 사투리, 취객 등 그리고 다양한 감정으로 말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더 잘 이해하고 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리 전화를 대신 받아주려면 취객에 대한 인식과 고려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콜센터 상담을 위해서는 구성, 욕설, 다양한 감정에 대한 파악과 처리가 필요합니다. 아직 디플로는 대화의 첫 걸음마를 띈 정도입니다. 앞으로의 발전은 계속될 거고요.
그리고 2021년에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봇빌더가 출시될 예정인데요. 이 빌더에서는 현재 설명드린 디플로를 쉽게 기획, 개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디플로를 적용한 시스템을 직접 엔터프라이즈 빌더에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디플로는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많이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